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오늘은 도요타 자동차의 8세대 캠리를 타고 잠실에서 양평까지 왕복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일단 양평까지 왔고요. 다시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 중인데, 아쉽게도 사실 캠리 하면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죠. 관심도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많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전 계약도 하이브리드가 70% 정도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근데 오늘 시승차는 아쉽게도 휘발유 차인데, 일단 이거를 타보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이렇게 한번 시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요타 코리아에 고영선 이사님이라고, 그 이전에는 제품을 기획하고 이 상품을 딜러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인데, 이제 최근에 홍보팀 총괄 이사님으로 오셨죠. 지금 홍보팀이지만 그래도 제품에 대해서 워낙 많이 하시니까 고 이사님하고 그냥 잡담식으로 이렇게 대단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델로 한 번 더 시승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오면서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들었는데, 그죠? 이전 캠리하고 그냥 다른 느낌은 조금 더 이렇게 움직임이 안정적이다. 그죠? 이전 캠리가 그냥 평범한 중형 세단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조금은 좀 뭐랄까 착 가라앉는 느낌? 약간의 스포츠성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한번 이게 지금 많이 나아졌잖아요. 대시보드는 약 네. 500m 전방에서 얼마나 나아졌어요? 오른쪽 40mm가 기존 대비해서 40mm가 낮아졌는데요. 44cm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TNGA 플랫폼,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중심 패키지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트 포지션도 22mm가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낮아진 만큼 또 시야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드도 낮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대시보드 높이도 낮추고,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이제 숄더 라인이라든지 그 A필러 디자인이라든지 그 도어 미러의 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운전자가 충분한 그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만 낮춘 게 아니라 이제 처음부터 다 다시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 저중심 패키지가 디자인에도 아까 후드를 낮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계하면서 전면에 봤을 때도 넓고 낮은 그런 디자인을 또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스포티하고, 실제로 운전할 때도 운동 성능이나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되고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는 더 먼저 팔렸죠. 네, 지금 일본하고 미국하고 유럽, 캐나다 그 정도만 돼 있고요. 저희 한국이 조금 론칭이 빠른 편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떻대요? 초기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들었고요. 이제 뭐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디자인이 미국하고 일본하고 뭐 대만에서도 이제 각각 조금씩은 다른 디자인으로 개발을 했는데, 지금 8세대 캠리부터는 글로벌하게 모두 공통된 디자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에어로핀이죠? 저걸 에어로핀이라고 그러나요? 정확한 네, 명칭은 뭐죠? 에어로핀, 예. 저게 저는 이제 토요타가 렉서스 IS도 그렇고 저 에어로핀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항상 타면서 궁금한 게. 근데 저게 이제 그 F1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잡아주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건데, 예. 저게 보통 예를 들어서 시속 몇 킬로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고요. 저희 이제 조요다 테크니컬 센터 내에 풍동 실험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도어 미러에도 붙이고, 뭐 앞쪽 팬더에도 붙이고, 실제로는 차량 안쪽, 아래쪽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밑에요? 예. 근데 뭐 사실 저도 이제 떠서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천 번, 수만 번의 그 실험을 거쳐서 공기를 잘 흘려서 그 주행 안정성을 높이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캠리를 개발하신 그 가츠마타 칩엔지니어께 들은 건데요. 저희 도어 미러 위에 점이 4개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도어 미러? 예, 사이드 미러? 위에 이따가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점이 이렇게 조그맣게 4개 있어요. 그 4번째 점은 사실은 더 작은데요. 앞에 3개보다. 근데 실제로 기능상으로는 큰 역할은 안 하지만 앞에 3개를 붙였을 때 그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3개를 놓다 보니까 약간 그 조화, 뭐 밸런스 같은 게 조금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조금 더 작게 디자인해서 4개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보다는 조금 더 그 세세한 부분까지 캠리를 개발하면서 신경을 쓰셨다고 해요. 이게 사실은 도요타에서는 캠리가 거의 뭐 캠리가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프리우스와 그럼요. 캠리가 캠리 대표 쌍둥이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아주 제가 봐도 외부 디자인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 뒤에도 저 앞에 보이는 그 뒤에 그 테일 램프의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게 최근 디자인 컨셉처럼 좀 얇고 네. 뭔가 이렇게 저게 또 잘못 디자인되면 뒤에가 답답해 보일 수도 네, 있거든요. 이 도요타 디자인이 사실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엄청 좋은 평가는 못 받거든요. 뭐 여태까지는 조금 너무 무난하지 않나 이런 평가를 많이 들은 건 모험을 사실입니다. 안 하니까 예. 도요타 그죠? 네, 뭐 프리우스부터 그다음 프리우스 프라임까지, 그리고 최근 오늘 뭐 지난주에 출시한 캠리까지 네. 뭐 아직까지는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우리가 그 프리우스 처음 나올 때 깜짝 놀랐잖아요. 다 와, 네. 어떻게 저렇게 디자인했지? 그리고- 토요타가 웬일이야 막 이렇게 예, 했죠. 행사장에서는 이제 약간 넓고 낮게 네. 디자인이 돼서 그런지, 네. 그리고 이제 좀 차격감도 한 클래스 위의 차처럼 보인다, 아발론 닮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네. 실물을 보고 나니까 네. 약간 지금 동급보다는 한 급 위로 보인다, 이런 코멘트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를 넓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낮고 넓게 디자인해서 그 아래 로우 그릴이 이제 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클래스가 올라간 것 같다, 그런 평가를 기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이 크롬 몰딩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이게 이전 크롬 몰딩은 좀 반짝반짝한 약간 싸구려 느낌이 아니고 예, 이게 좀 프리미엄급에 있는 그런 몰딩처럼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고급스럽다 그럴까? 예, 맞습니다. 그죠? 이 색상이나 이런 이 몰딩 재질이 예. 느낌이 너무 이제 반짝거리면은 약간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싸 보일 수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햇빛이 강할 때는 이제 반사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고급감까지 고려해서 이번에 안에 그 크롬 몰딩도 새롭게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Y자잖아요. 네,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까 뭐 설명하실 때 보니까 그 어떤 운전석과 조수석의 그런 독립성 예, 예. 그런 걸 지키기 위한 디자인이다. 이쪽 공간은 온리 이제 운전자 예, 거다, 예. 그죠? 약간 여기까지는 예. 조수석 거고. 예, 각각 이제 독립성도 유지하고 이렇게 안에 있을 때 이렇게 감싸는 느낌 때문에 약간 네. 안락한 그런 느낌? 아. 그런 그 부분까지, 그 이모셔널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독립돼 보여요. 느낌이. 네, 예. 옆에서 제가 이렇게 조수석을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네, 아 저쪽은 약간 옆집 이런 느낌이. 예, 예. 이것도 약간 지금 카메라로는 이게 구분이 될지 몰라도 한 5도, 3도 이 정도 약간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네. 막 이렇게 햇빛이 세도 예, 잘 보이고 시인성도 아주 굉장히 좋고 네. 여기 딱 버튼들이나 이런 공조나 오디오들이 다 모여서 딱 여기 딱 있으니까 네, 조작하는 것도 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일부러 눈을 확 돌려서 보지 않아도 네. 눈에 딱 들어오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기존에 이제 센터에도 여기 8인치 모니터가 있지만 운전하시는 그 계기판에도 그 멀티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가 7인치로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네, 네. 굳이 그 센터에 있는 스크린을 보지 않더라도 네. 그 MID를 통해서 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좀 시원시원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4.2인치인가 뭐 4인치 네, 정도였는데 이번에 7인치로 확대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계기판 때문에 약간 동그랗게 깎여지는 부분이 있지만 네, 네. 대각선 기준으로 이제 7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실은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 차가 이제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는 아니지만 이게 3, 4천씩 하는 차니까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그죠?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모든 걸 다 넣고 뭐 고객분들이 원하는 가격에 출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TNGA라든지 네. 새로운 파워트레인 뭐 전체를 뭐 사실 처음부터 다 모두 새롭게 개발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해서 디자인적인 감성적인 뭐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또 스펙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은 건 좀 아쉬울 수 있지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기본으로 적용된 나라는 없거든요. 다 옵션 스펙이고요. 그리고 이 옵션 선택할 수 있나요? 저희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일부 나라에서 꼭 그게 있어야 되는 나라에서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라든지 그런 거는 사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간 나라는 없거든요. 각 국가별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한국 시장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 고객들한테 어떤 것들을 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가 이제 우선순위를 좀 바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넣고 가격을 막 올리면 고객분들이 또 쉽게 또 타볼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뭐 밸런스를 고려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가격이라는 게 또 심리적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물론 다 넣고 원하시는 가격에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사실 그 알티마가 워낙 싸게 파니까 차를 네. 그죠? 근데 알티마하고 캠리는 외국에 나가면 조금만 다른 차죠. 다른 뭐 이런 같은 이제 일본의 뭐 중형 세단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조금은 다른 차죠. 각 뭐 브랜드별로 각자 이제 상품이나 가격 전략이 있을 테니까요. 예, 직접적으로 뭐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는 최대한 고객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밸런스 있는 가격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잠깐 알티마가 나와서 얘기를 해보면 네. 알티마가 처음에 가격이 너무 싸서 와 진짜 싸다 이제 네. 엔트리급이 엄청나게 싸잖아요. 네. 그래서 싸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었어 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트렁크 위에 그 마감도 없잖아요. 예. 그 트렁크 열으면 트렁크 위에 마감을 하잖아요. 네, 전선 예, 넣고 예, 예. 이제 막 이렇게. 근데 그 마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선이 다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안 하면서 자기들은 가격을 맞췄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와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가격을 낮추려고 저렇게 했구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소비자들은 어떻게 느낄까 그렇게 하면 만족할까 이런 건 사실 생각을 해볼 문제죠. 근데 뭐 각 고객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틀리듯이 국내에 계신 소비자분들도 고객님들마다 각각의 선호하는 또 취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 내비도 네. 바뀌었어요, 그죠? 예. 내비가 아틀란으로 아까 보니까 네. 바뀌었던데. 아틀란 바뀐 지는 꽤 오래됐고요. 네. 저희가 일단 기존에 그 일본에서 만들던 내비랑은 한국 고객분들하고 취향이 조금 달라서 다르죠. 저희가 뭐 한국 기업이랑 손을 잡고 처음부터 또 새로 개발을 해서 들어간 지는 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에 한 번씩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17 멀티미디어가 이제 토요타 라인업에서 캠리에 처음 장착이 됐고요. 예,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 JBL 오디오 좀 오디오 설명 좀 해주세요. 오디오 특징이 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프리미엄 오디오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네. 거고요. 저희가 이제 스피커도 9개가 장착이 돼 있고 그리고 일단 그 JBL에 그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성능 위에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오디오를 다른 데서 이제 다운 받으셔가지고 재활용을 할 때 소리가 원음이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클래리파이라는 기능도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차량을 타시면서 네. 운전을 하면서 이제 뭐 차량 성능에서 나오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오디오가 약간 프리미엄 오디오가 장착이 되면 그 여행하는 내내 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뭐 이전 7세대도 JBL 오디오가 장착이 돼 있지만 8세대도 동일하게 그렇게 JBL 오디오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네. 아까 보니까 플렉? 네, 예. 플렉 그것도 재생을 플렉 소스도 재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고음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전 7세대도 그게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걸로 새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제가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걸로 그 알고 플렉 있습니다. 그 소스까지 재생할 정도면 사실은 엄청나게 이제 고퀄리티인데 네. 음질이 확 다르긴 한데 예. 집에 있는 오디오들도 플렉 재생되는 오디오 많이 없어요. 네. 저도 뭐 오디오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번에 예, 개선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트위터가 이게 고음질 트위터인지? 네, 맞습니다. 그 고음질 트위터를 고음질 트윈터입니다. 예. 양쪽에 2개씩 다는 경우도 사실 많이 없는데. 네, 총 그 스피커가 우퍼까지 뒤에 9개 장착이 돼 있고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쪽 2개는 트위터입니다. 이 고음질 트위터를 2개씩 다는 차는 정말 흔치 않고. 아마 동급에서 프리미엄 오디오가 장착된 게 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계속 JBL 프리미엄 오디오를 장착하고 있고요. 스피커 수도 아마 그 같은 급에서는 많은 축에 속할 겁니다. 이게 이전 모델보다 서스가 좀 단단한 느낌인데 조금 더 단단해진 이런 느낌인데 서스가 좀 이렇게 바뀌었나요? 많이?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서 그 차체에서 오는 그런 주행 성능도 있겠지만 서스펜션도 앞뒤를 다 새로 개량을 했는데 특히 뒤쪽에는 이제 더블 위시본을 장착하면서 그런 서스펜션 오는 단단함 이런 것들도 많이 잡혀 있고요. 주행하면서 그 차이점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렇게 보면 롤링도 네. 이 지금 롤링도 그렇게 심한 거 같지 않고 네. 이제 물론 차체를 전반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뭐 롤링이 좀 덜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서스를 네. 세팅 값을 조금 달리 줘서 롤링이 좀 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그런 패밀리 세단의 그런 약간의 출렁거림과 네. 물렁물렁함 예, 예. 그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공헌을 하는 거는 그 TNG의 저중심 패키지일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뒤쪽에 이제 WC-본을 장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서스펜션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잘 구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속감도 뭐 이 정도면 가솔린도 이제 가속감이 상당히 뛰어나고 나중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타보시면 그 모터에서 주는 또 가속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족함이 없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레벨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목표 대수는 얼마예요, 1년에? 1년에 연간 한 5,500대 정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10월 말이니까 연간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일단 뭐 기존 대비 한 20% 성장한 연간 한 5,500대 정도 그렇게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거 갈 수 있죠, 충분히. 올해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10월 말이니까 뭐 두 달 만에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아니 그 이제 나눠야지. 네, 그렇죠. 12분의 네. 1로 나눠야 뭐 이미 사전 계약 통해서 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목표하는 숫자만큼은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캠리를 또 기다려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네, 예. 캠리 같은 저희 토요타 고객님들은 이제 기존에 타시던 분들이 다시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바라는 것들도 그런 거고요. 기존에 이제 타시는 고객분들이 저희 차에 만족하셔서 다시 재구매해 주시는 그렇게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뭐 차량뿐만 아니라
고객 관리라든지 그런 서비스 부분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 올해 그 컨슈머 인사이트에서 네. 저희가 소비자 만족도에서 1위를 했고요. 토요타 브랜드가. 예. 그리고 판매 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렉서스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그 판매라든지 서비스 부분까지 고객분들이 다 만족해 주시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요새 CD 안 들어가는데 요새 차들 네. 확실히 여전히 뭐 남아있는 차도 있고 그런, 그리고 네. 이제 그 모델마다 또 선호하시는 그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주 타겟층이 어떤 젊은 친구들은 어떤 가족이 타는 네, 맞습니다. 패밀리카니까 아이들도 있고. CD가 사실 네. 그렇죠 아직은 뒷좌석에 또 필요한 고객분들도 있고 이번에 차일드 시트 그 장착하는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기존에는 이제 약간 덮여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손쉽게 장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차 한번 보시면 아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아무래도 뭐 한국이나 네. 이런 그 일본보다는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뭐 기름값도 싸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예, 아무래도 그 또 땅도 넓고 팍팍 나가는 가솔린 쪽을 더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그 친환경적인 부분 미국에서도 또 일부 고객분들은 그런 걸 또 생각하시거든요. 약간 그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또 가지고 싶으신 분은 또 하이브리드를 또 선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뭐 브랜드 전체적으로 토요타는 한 65에서 그 60% 이상? 60에서 65% 이상 이제 하이브리드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뭐 하이브리드 구입하시는 고객은 훨씬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연비나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네. 그게 재작년인가에 어디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차를 고르는 첫 번째 조건 네. 그게 첫 번째 조건이 디자인 그럼요. 그 다음에 연비 네. 그 다음에 가격 네. 그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가격보다 연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 뭐 디자인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음에 들어야 사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한국 또 고객분들은 스타일이 가장 중요하고. 예. 스타일이 중요하고. 아까 보니까 트렁크가 뭐 어마어마하게 넓더라고요. 네, 기존에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시트 뒤쪽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트렁크 공간을 조금 약간 줄어들게 됐었는데 신형 8세대 캠리부터는 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사이즈도 작아졌지만 그 뒷좌석 시트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트렁크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 같은 경우에 뒷좌석 폴딩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신형부터는 뒷좌석 폴딩도 되고 시트도 6대4 폴딩? 네. 그리고 이제 시트 밑으로 들어가서 공간 자체도 상당히 넓어져서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골프백 4개 충분히 들어가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보스턴 백도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 왜 이렇게 넓어? 막. 네. 기존에는 이제 가솔린 대비해서 좀 적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트렁크 공간 좁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충분히 넓어졌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약점이었죠. 트렁크 작은 게 네, 사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접이식 자전거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객분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직접 타고 통영 다녀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왕복 한 800km? 네. 그죠? 저도 그때- 이제 가솔린 하이브리드 번갈아 가면서 타고 갔다 아. 왔습니다. 네, 대부분은 하이브리드를 탔습니다. 예. 그때 그 하이브리드 연비가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제가 탄 차는 19.7 정도였고요.
저희 멤버들이 한 12대인가? 네. 그렇게 같이 갔는데 제일 적게 나온 사람이 한 19.12? 그다음에 많이 나온 사람은 한 21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썼어요? 예,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고. 고이사님은? 저는 뭐 쓰다가 안 쓰다가 했습니다. 초반에는 조금 고속을 좀 확인해 보려고 네네. 안 쓰고 좀 제가 좀 조정해서 간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써서 했습니다. 그게 그냥 휘발유 차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휘발유차는 14.7에서 9 사이? 14.5 정도, 그러니까 14.45에서 14.9 그 정도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차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뭐 공인연비도 좀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아마 네. 평소에 주행하시다 보면 실제 연비는 그거보다 더 높은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연비가 경쟁차에 비해서 조금 더 나왔어야 되지 않나. 네, 그죠? 론칭 때도 그런 그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실주행을 해보시면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 차는 뭐 왕복 지금 한 80km 정도 탔죠? 그죠? 아직 네, 20km 남았으니까. 예, 맞습니다. 80km 정도 80km. 탔는데 뭐 거기에 가서도 계속 공회전 해놨고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공회전 출발하고 근데 지금 9.4 정도 나왔어요. 네. 9.4면 아마 평상시에 좀 연비 운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면 못해도 한 10.23 정도는 아니 12 정도? 네, 공인연비가 12대거든요. 12 정도는 뭐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더 보면. 네. 근데 이게 이런 내부 질감도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여기 약간 느낌이 일부가 좀 싸구려 느낌도 좀 나기도 한 느낌도 있었는데 일단 뭐 눈으로 보이는 부분하고 네. 그 고객이 이제 뭐 팔꿈치라든지 손이 닿는 부분들은 좀 더 소프트하게 재질을 바꿔서 개선을 했고요. 이게 또 예. 물렁물렁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보기에도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네, 그렇게 마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도요타가 그런데 돈 잘 안 쓰는 회사인데, 그죠? 그런가요? 내구성 좋고 뭐 잘 나가고 고장 안 나면 되지 뭐 이런 거였는데 옛날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고객 만족을 위해서 또 부분 세심하게 또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것 같아요. 참, 메이커들도 물론 또 자기 철학이 있긴 하지만 네. 자꾸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네. 조금씩 자꾸. 꼭 뭐 일부러 싸게 만들려고 뭘 뺀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각각의 포지션에 맞게 그 고객님들이 이제 구입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가격대가 있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차량을 만들어 왔고 그리고 이제 토요타가 생긴 지 뭐 1, 2년 된 회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개선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에서의 그런 큰 사건을 겪고 네.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몇 개 있었는데 최근에 네. 그게 물론 그런 사건을 안 겪으면 뭐 더 다행이지만 네. 겪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네. 역시 도요타가 저력이 있는 회사다. 역시 네. 그냥 저 역사가 그냥 된 게 아니다. 네. 뭐 이런 그 업계에서 자동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이번에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죠. 네. 도요타를 보면서. 저도 뭐 토요타 일을 한 지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래 다니면서도 그 역시 저력 있는 회사구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새록새록 느낍니다. 근데 항상 뭐 회사 브랜드 자체가 그 고객의 안전, 그다음에 신뢰, 뭐 그다음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뭐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계속적으로 뭔가 그런 힘을 원천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올해 토요타가 더 나올 차가 있나요? 토요타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넥서스에서는? 넥서스는 지난번에 모터쇼에서 보여드린 네. LS를 저희가 뭐
아주 빨라야 연말 정도에 론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 뭐 생산이라든지 인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안 돼서 뭐 최대한 론칭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이사님 뭐 척척척척 뭐 묻는 대로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예 아닙니다. 하여튼 오늘 뭐 조금 짧은 거리고 네. 제가 또 사전에 조금 더 차를 공부를 해왔어야 되는데 고이사님 덕분에 그래도 이것저것 설명을 잘 해주셔서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의 또 새로운 뭐 기술이라든지 또 타보시면 또 가솔린이랑은 다른 그런 맛이 있거든요. 꼭 네. 시간 내주셔서 또 하이브리드도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하이브리드 꼭 한번 타보고요. 네, 하여튼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정도로 시승을 마치고요. 네. 저희들은 지금 이제 뭐 거의 목적지에 다 와가서 잠실에 차를 세워놓고 빠른 시일 내 조만간 빠른 시일 내 하이브리드도 한번 같이 타고 우리 독자분들하고 또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